수직 이착륙 무인기, 개인 항공기 개발 박차.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 중인 수직 이착륙 무인기 NI-600VT가 지상시험을 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수직 이착륙 무인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미래의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개인 항공기 개발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카이는 2017년부터 수직 이착륙 무인기 NI-600VT를 개발해왔다. 이미 상용화된 소형 헬기를 개조하는 중인데 최대 이륙 중량은 600kg이고 총 길이는 9m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지상시험을 마치고 늦어도 다음 8초까지는 비행시험을 해 기본 성능을 검증할 예정이다. 수직 이착륙 무인가는 제자리 비행이 가능해 활주로 없이 함정, 들판 등에서 자유롭게 운용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카이는 NI-600VT에는 주야간 영상감지기가 장착돼 정찰뿐 아니라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카이는 앞서 국산 무인기의 시초격인 송골매를 개발한 경험이 있다. 이 과정에서 수직 이착륙 무인기의 체계 비행체 통합, 지상 통제 장비, 데이터 링크, 임무 장비 등 주요 기술을 이미 확보했다. 최근에는 무인기 시스템의 핵심인 자동 비행저 시스템의 제어 설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자체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카이는 일부 핵심 기술의 경우 자체 개발과 인력 양성에 그치지 않고 산학협력과 해외 전문가 기술 자문도 활용할 예정이다. 파생형 무인기 개발은 물론 성능 개량, 유지 보수 측면에서 활용 가능할 전망이다. 카이는 미래의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개인용 항공기도 연구 중이다. 이미 우버는 헬리콥터 제조사 벨과 손잡고 세계 최대 전자쇼 CS 2019에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차량 벨 엑서스를 선보인 상황이다. 카이도 여기에 발맞추기 위해 PAV의 핵심 기술인 자율비행 조종 시스템과 전기 추진 수직 이착륙 기술 개발도 고려하고 있다. 화물 운송용 무인기 개발 등 PAV 기반 기술을 확보하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카이, 수직 이착륙 무인기 독자 개발 추진 연내 시험 비행. 활주로 없이 수직으로 이륙한 무인 항공기는 자유자재로 방향을 바꾸며 전장 영상 정보를 수집하고 다른 전투기, 헬기와 무기체계가 실시간으로 공유받는다. 거미줄처럼 엮인 모든 방위체계가 즉시 반응한다. 2020년대 중반 이후 유무인기가 복합 운용되며 펼쳐질 미래 전장의 모습이다. 드론포 등 미래형 전투체계를 완성할 방침으로 알려진 한국군은 앞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 최적의 무기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처럼 다가올 미래전장에 대비해 차세대 무인기와 미래형 개인 항공기 개발을 위한 핵심 기술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해외 수출에 성공한 국산 항공기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해외 시장에서의 높은 경쟁력을 지켜나갈 계획이다. T-50 고등훈련기, KUH-1 수리온 헬기, 송골매 무인기 등은 카이에서 개발한 대표 국산 무기체계로 대한민국의 공중전력을 책임지는 데 일익을 맡고 있다. 특히 송골매는 국내 최초로 육군에 실전 배치된 군단급 무인기로 카이가 개발한 대표적인 항공기다. 현재 감시, 정찰, 표적 획득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 중이다. 카이는 송골매와 틸트로터 형태의 스마트 무인기 개발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능을 개량한 차기 군단급 무인기를 개발하고 있다. 틸트로터란 헬리콥터처럼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면서 일반 항공기의 수평 비행도 가능하도록 만든 항공기다. 카이는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해 수직 이착륙 비톨 무인 기술 시범기를 2017년부터 자체 개발하고 있다. 비톨은 헬기 형태로 제자리 비행이 가능해 활주로 없이 자유롭게 이착륙할 수 있다. 함정, 들판 등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카이가 개발 중인 비톨은 NI-600VT다.
NI600VT는 이미 상용화돼 운용 중인 2인승 유인 소형 헬기를 개조한 모델로 군과 공공부문에서 활용하기에 적합한 다목적 무인기다. 최대 이륙 중량은 600kg, 총 길이는 9m이며 주야간 영상감지기를 장착해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임무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NI600VT의 지상시험은 이미 진행 중이다. 카이는 올해 비행시험을 거쳐 성능을 검증할 예정이다. 카이 관계자는 무인기 체계 개발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 요구되는 체계, 비행체 통합, 지상 통제 장비, 데이터 링크, 임무 장비 등 주요 기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며 무인기 개발 핵심인 자동 비행제 시스템의 로직 설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도 자체적으로 개발 중이라고 말했다. 아직 부족한 일부 핵심 기술은 자체 개발뿐 아니라 산학협력, 해외 전문가 기술 자문 등을 적극 활용해 확보할 계획이다. SF 영화에 자주 등장하며 대표적인 상상 속밀의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방위산업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개인용 항공기와 사실상 같은 개념이다.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영화 스타워즈를 보면 광선검을 휴대한 제다이 기사가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타고 종횡무진으로 활약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그리고 영화 제원소에도 비슷한 장면이 등장한다. 여기에 등장하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바로 미래의 교통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PAV다. PAV는 공중이라는 미지의 공간을 삶의 공간으로 만들어낼 가능성을 갖고 있어 방위산업계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는 분야다. 현재 지상 도로망의 효율성을 압도하는 새로운 교통체계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PAV 개발에는 AI 기반 자율비행 조종 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다. 공중에서 안전하게 통행하려면 좀 더 정교한 항공전자 통제장치가 있어야 한다. 원하는 장소에서 이륙해 목적지에 착륙하기 위해서는 수직 이착륙은 물론이고 도심지 운항시 소음 발생도 최소화해야 하므로 전기 추진 수직 이착륙 기술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카이는 PAV의 핵심 기술인 자율비행 조종 시스템과 전기 추진 수직 이착륙 기술을 연구 중이다. 화물 운송용 무인기 개발 등 PAV 기반 기술 확보를 위한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 PAV 관련 정부 연구 개발 과제에 참여해 기술 성숙도를 높이는 한편 핵심 기술들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카이는 KT-1 기본훈련기, T-50 고등훈련기를 앞세워 동남아, 중동, 남미 등 세계 7개국에 현재까지 총 145대 약 4조 원 규모 항공기를 수출했다. 2007년 8억 5천만 달러 수준이었던 한국 방산 수출 규모는 10년 만인 2017년 31억 2천만 달러로 약 4배 늘었다. 내수 중심이었던 항공방위 산업 분야를 수출 산업으로 탈바꿈시키려는 카이의 역할이 주요했다. KT-1과 T-50 계열 항공기는 기존 수출국인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에서 추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을 정도로 시장 신뢰를 얻는 데 성공했다. 말레이시아 등 주변국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카이는 국산 완제기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FA-50 경공격기, 수리온 등 모델의 성능 개량을 결정하고 850억 원 이상 자체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다목적 항공기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카이 관계자는 한국형 전투기와 소형 무장, 민수 헬기의 잠재 수출 대상도 물색해 수출 사양을 반영하는 등 새로운 해외 시장 개척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달 전 북한이 공개한 사진입니다. 성주 사두 부지를 찍은 모습인데 북한은 이 사진을 어떻게 입수한 걸까요? 사진 촬영한 무인기는 추락했는데 말입니다. 혹시 우리가 모르는 무인기가 또 있는 건지 아니면 정찰 위성이 있는 것인지 한포커스에서 짚어봅니다. 대선 하루 전인 지난달 8일 북한이 특집 대담을 방송합니다. 미제의 침략적 정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패널들은 입을 모아 사드가 공격 무기라고 주장합니다. 공화국 북반부는 물론이고
주변 나라들의 군사활동을 실시간 감시하다가 임의의 시각에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공격용 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드가 배치된 성주 골프장 위성 사진이라며 보여줍니다. 발사대와 레이더 위치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저렇게 아무런 방어 시설도 없이 벌거벗은 상태로 있습니다. 구글의 위성 사진과 비교해봐도 북한 것이 훨씬 선명하고 또렷합니다. 하지만 북한엔 위성이 없습니다. 방송에선 위성 사진이라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항공 촬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 상업용 무인기 제조업체의 홍보 영상입니다. 시속 120km로 달리는 차량을 추적하고 움직이는 사람을 표적으로 식별해냅니다. 시속 90에서 140km로 6시간 비행하며 감시와 순찰 임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 9일 강원도 인제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와 비교해볼까요? 색깔이 다르고 크기가 다소 작을 뿐 모양이 거의 쌍둥이입니다. 날개의 각도, 항공기를 뜨게 하는 플랩 부분도 똑같은 형태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어제 3년 전 백령도에 추락한 북한 무인기가 이중국 회사 기종이었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중국에서 이미 상업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무인기들 중 하나의 종류라고 생각됩니다. 심지어 항속거리가 1000km 이상 넘어가는 것도 중국에서 상업용 무인기로 존재하고 있고요. 사드 기지 항공 촬영에 성공한 북한 무인기, 하지만 도중에 추락해 사진을 전달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 북한이 얻은 사진은 뭘까? 1. 실시간 사진 전송? 과거 무인기엔 없던 기능입니다. 김종성 당시 에드웨이브 사업단장, 고해상도 사진 전송 기능은 양기 기종 다 없었습니다. 하지만 군 당국과 전문가들은 가능성을 낮게 봅니다. 통신 기능을 갖출 경우 무인기가 우리 군에 발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추가 무인기 있었나? 북한이 한 달여 전에도 무인기를 내려보냈고 사드 포대를 촬영한 뒤 북한 귀환까지 성공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휘젓고 다니는 걸 까맣게 몰랐다는 얘기가 됩니다. 사격체계라든지 생화학 물자를 탑재해서 얼마든지 위해를 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3. 위성 확보했나? 북한이 고해상도 사진 촬영이 가능한 정찰 위성을 보유했거나 임대한 사실을 우리 군이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 가지 가능성 중 어떤 것이라 해도 우리 안보에는 심각한 위협입니다. 이 장착됐다. 이번에 납품하는 TA-50 블로기는 공군의 전투 훈련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기동성이 강화된 FA-50 경공격기 형상이 적용된다. 하이 관계자는 T-50 계열 항공기에 2005년부터 한국 공군에서 운용되면서 높은 훈련 효과가 검증됐다며 최고의 조종사가 양성될 수 있도록 무결점 품질의 항공기를 납품하겠다고 밝혔다. 카이는 TA-50 2차 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항공업체들의 경영난 해소와 고용 유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50 계열 항공기의 제작 인프라가 유지되면서 향후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T-50 계열 항공기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라크, 태국 등의 총 64대가 수출된 바 있다. 현재 카이는 FA-50을 기반으로 수출 잠재 고객들을 위해 무장 능력 강화, 항속거리 확장 등의 성능 개량을 진행 중이다. 카이 측은 항공기 원가 경쟁력 강화는 물론 산업협력, 금융지원, 기술지원, 교육 훈련 등 다양한 고객 맞춤형 패키지 개발을 통해 동남아, 중남미 등 주요 마케팅 국가들을 공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은 29일 전술 입문용 훈련기 2차 사업 기종인 TA-50 블라크 2에 대한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방사청은 카이와 TA-50 블록이 20대와 종합군수지원 체계에 대해 6,883억 원 규모의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2024년 전력화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전술 입문용 훈련기는 전투조종사가 전투비행대대에 배치되기 전 무장 및 레이더 운용 등 전술 임무를 숙달하는 항공기다. TA-50 블로기는 공군 조종사의 전술 훈련을 위한 항공기로 T-50 고등 훈련기를 기반으로 레이더와 공대공, 공대지 무장이 장착됐다. TA-50 블로기는 기존 전술 입문용 훈련기로 운용 중인 TA-50과 비교해 조향 기능과 야간 임무 수행 능력 등이 향상됐다. TA-50 블로기는 공군의 전투 훈련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기동성이 강화된 FA-50 경공격기 형성이 적용된다. TA-50 블로기 도입이 완료되면 공군 조종사 양성에 필요한 훈련 과정에서 국내 개발된 항공기만 사용되게 된다. 현재는 KF-16 비행 훈련 과정이 있다. 조종사 양성 과정은 입문과정, 기본과정, 고등과정, 전술 입문과정 등으로 이루어졌다. 방사청과 카이는 이번 계약이 1조 9,636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8,893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발생시키는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물량 납품이 완료되면서 단절 위기에 놓였던 T-50 계열 항공기의 제작 인프라가 유지되면서 향후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도 긍정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카이는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해 FA-50을 기반으로 수출 잠재 고객들의 요구에 맞춰 무장 능력 강화, 항속거리 확장 등의 성능 개량을 진행 중에 있다. T-50 계열 항공기는 2011년 인도네시아에 T-50I 16대가 수출된 것을 시작으로 2013년 이라크에 T-50IQ 24대, 2014년 필리핀에 FA-50 13대 등 총 64대가 수출됐다.